안녕하세요. 사단법인 여수이주민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희진입니다. 저희는 전남 동부권 외국인 주민 정착 지원 사업과 고충 해소를 위해 법률 상담을 지원하는 수행기관입니다. 외국인 주민들에게 다름이 아닌 우리라는 하나된 마음으로 다가선다면 당연히 누려야 할 평등한 권리와 어느 누구나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외국인 주민을 포함한 모든 이들에게 인권도지사님과 인권도시 전라남도가 앞장서서 인권 지킴이의 큰 대들보가 되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탈주민입니다. 올해 전라남도에서 지원해 주셔서 이탈주민들의 인권 감수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체험 활동 등 다양한 활동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북한이나 외국에서 온 사람들은 여기랑 또 다른 체제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삶의 방식이 조금 다르지만 그 방식을 서로가 또 이해해주고 존중해주면서 함께 그 차이를 줄여서 모두가 행복한 전라남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는 고흥나누리 상담센터 소장 정귀래입니다. 사소하게 여기는 가정폭력에 대한 허용적인 우리 사회의 인식으로 인해 소중한 한 사람의 인권이 무시되어지고 있고 가정폭력은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은 범죄라는 인식 확산을 통해 서로가 존중하고 존중받는 가정 그리고 전남이 될 수 있도록 전남인권센터가 힘이 되어 주셨는데요. 지속적인 관심과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라남도 장애인권 옹호위원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조병찬 법무국장입니다. 이번 인권 문화행사, 인권 문화행사를 맞아 제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서 장애인을 대하실 때 좀 더 여유를 가지고 기다렸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함께 무언가를 할 때 좀 서두르는 모습을 보이시거나 혹은 옆에 있는 보호자나 혹은 관련자분들과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이시기도 하는데 이러한 모습보다는 장애인 스스로 해결해 갈 수 있도록 장애인의 말과 행동을 기다려주시는 여유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라남도 서부노인보호 전문기관 사회복지사 허우진입니다. 올해에도 작년에 이어 전라남도의 지원을 받아 제3회 노인인권 사진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공모전의 참여율은 증가하고 있고 기존에 진행하던 오프라인 전시뿐만 아니라 코로나 시대에 맞춘 비대면 온라인 사진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인인권 사진전이 우리 기관의 대표 연례 행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길 바라며 노인인권 보호를 위해 전라남도 인권센터와 항상 함께하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순천 효산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전라남도 학생의회 의장 장세령입니다. 저는 모든 학생에게 동등한 기회가 주어지고 그 기회 속에서 자유가 보장됨이 학생 인권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원하는 학습 환경과 더불어 학생 인권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의견을 나눌 기회가 많아진다면 학생이 주체적으로 청소년 인권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전남이 될 것입니다. 도지사님, 학생 스스로가 자신의 권리를 지켜나갈 수 있는 전남을 위하여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남 아동보호 전문기관 현장조사팀 상담원으로 근무하는 정종훈입니다. 제가 아동학대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면서 가장 좀 안타까웠던 부분들은 훈육의 목적으로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에게 가해지는 신체 정서적인 학대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들이 예전엔 사랑의 매라는 이름으로 허용이 되었다면 얼마 전 민법 제915조가 폐지됨에 따라 이제는 그런 부분들이 법적으로도 허용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 대한 훈육 목적의 체벌, 정서적인 학대가 멈추어진다면 우리 아이들이 더욱더 밝고 건강하게 잘 성장하리라 믿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남노동권익센터 공경환 노무사입니다. 코로나19로 전 국민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는 특수고용, 플랫폼 등 취약계층 노동자의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전라남도 지원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한 때입니다. 도지사님,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고 노동이 당당한 전남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평에서 한평 명예인권 지킴이를 하고 있는 한대윤입니다. 저는 이제 부족하게나마 인권에 대해서 배우고 전라남도 평화의 소녀상 연대 평화인권센터 교육연구원을 하면서 인권에 대해서 강의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권에 대해서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뿐만 아니라 전라남도 인권센터 혹은 여러분들처럼 인권에 관심 있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더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이야기를 더 들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전라남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안에서 인권이 더 보장받고 지켜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힘써주시라고 생각하고 저도 함께 힘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피해 여성이 나에게 이런 피해가 있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크나큰 용기 속에서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성이 너희가 문제였다, 꽃뱀이었다라는 이야기도 실은 피해자들이 들었어야 되는, 그래서 2차 피해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아직도 우리 사회가 참 좀 더 성평등한 사회로 가기 위해는 많은 험난한 길이 있구나라는 생각들이 좀 많이 들어서 우리가 연대하고 끊임없이 같이 연결돼야만이 실제로 성평등한 사회로 만들 수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반대 활동, 의식 개선 사업들을 같이 하고 있고요. 지역에는 성평등 의제라든가 지속 가능한 성평등 사회를 전남에서 만들어가기 위해서 활동하는 단체로서 전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34개 단체 연대 연합체입니다. 사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 활동들이 상당히 이제 미비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이나 SNS를 이용하는 성매매, 가정폭력, 성폭력, 젠더폭력 기반 반대하는 캠페인을 하고 있었고요. 18년부터 있었던 이러한 미투 운동들의 역사들을, 여성들의 서사들을 좀 기록하는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는 가장 큰 사로의 기록 작업이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제로 여성들이 집으로 들어오고 가족이 집에 모임으로써 여성들이랑 가정폭력이라는 이런 폭력들이 훨씬 더 많이 나타나는 한 해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성에 대한 차별이나 혐오는 끊임없이 좀 일어나고 있어서 과연 우리들이 끊임없이 하는 활동들이 변화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아직도 굉장히 미비한 의식들이 미비하게 바뀌고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성에게 일어나는 이런 젠더폭력을 개인의 문제, 사소한 문제, 가벼운 문제로 치부하는 게 현재 우리 사회에서 반응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러한 일들은 자기 그 여성의 일상을 흔드는 일이고 여성의 일상에서 살아가는 기반을 흔드는 일이거든요. 가해지는 일들이 실제로 범죄라는 것들, 그리고 그 사람의 일상의 삶을 망가뜨리라는 것들의 인식들을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전남에서 34개 단체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어떤 것들이 있으냐면 전남 지역에 우리 이런 기관들이 없는 곳들이 상당히 많아요. 많은 지역들을 들어가서 봤더니 있는 곳과 없는 곳들은 너무나 다르더라. 어쨌든 이런 저희들이 활동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그래도 이게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상담할 수 있는 곳들이 있구나, 피해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들이 있더라는 것을 알지만
그렇지 않는 지역들이 많아서 좀 더 그렇지 않는 지역들을 찾아가고 여성에게 일어나는 여성의 일상에 힘드는 범죄라는 것들을 좀 더 알려내고 실제로 우리 사회가 젠더폭력에 좀 예민하는 그리고 좀 더 성평등한 사회로 좀 갈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성평등 사회를 좀 만들기 위한 활동들을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성평등 지수가 사실은 세계 OECD 국가에서 굉장히 낮은 수준이에요. 여성을 차별하고 여성에게 폭력을 하고 여성을 혐오하는 것들은 실제로 여성에게 차별이라는 것들을 좀 인식을 해서 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가해자들이 하는 것들이 범죄란 사회적 범죄이다 라는 걸 우리가 당장 멈춰야 되는 거고 그들에 대한 존중, 여성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라고 인식이 좀 변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여성에 대한 폭력, 차별, 혐오가 사라질 때 성평등한 사회가 가능합니다. 대개 성폭력 피해 장애 여성은 지적장애 여성들이 다수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쉬운 말로 법정에서도 이렇게 재판 진행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가해자를 변호하는 변호사들이 너무 고의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질문을 통해서 번복하게 해서 재판을 이기려고 하는 그런 법조인들을 보면서 제가 너무너무 분노했고 그 본인의 최소한의 양심을 어겨가면서 승소하려고 하는 그분들을 보면서 진짜 쫓아가서 한마디 실제로 했습니다. 그렇게 살면 행복하시냐고. 사회적으로 저희 장애권익문제연구소에서는 장애 차별에 대한 문제를 원인이 무엇인지 연구에서부터 정책을 마련하고 또 정책을 직접 실천에 이르기까지 진행을 하는 활동을 하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진행하는 실제적인 장애인 인권 증진이나 차별 또 학대 피해자 지원 이런 활동들을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에까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어느 단체나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어떤 활동을 활발하게 하기에 굉장히 어려웠던 한 해였죠. 무엇보다도 이제 코로나19 이 감염병 사태가 특히 우리 장애 영역에 있어서는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코로나19가 발생했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그 장애인에게 코로나에 대한 치료를 받게 하고 그러면서 사회 서비스를 유지하게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지침을 마련할 것에 대한 요구를 끊임없이 했었고 실제적인 도움이 되게끔 식료품을 사서 이렇게 집 앞에 놓고 오는 일도 했었고요. 방역에 신경 썼던 한 해입니다. 지역에서 발생되고 있는 장애인 학대 사건들을 직접 개입해서 지원하는 일을 했고요. 2009년부터는 전라남도의 그 지자체,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접근권 확보를 위한 편의 제공이 잘 되고 있는지 실태 조사, 그리고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 또 지역사회 다양한 영역에서의 인권 강사들을 파견해서 인권교육을 동시에 진행을 해왔습니다. 근데도 아직도 우리 사회는 우리 장애인에 대해서 어떤 권리의 주체로 보기보다는 굉장히 시혜적 관점으로 바라보는 사회적 편견이 아직도 아주 많습니다. 비장애인들과 함께
고민하고 함께 인식을 같이 하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가 빠르게 달라지고 성장하는 것을 기대한다는 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다수의 비장애인과 같이 해야 하고 같이 가야 한다는 생각을 할 겁니다. 전남 장애권익문제연구소는 장애 유형을 망라하고 인권 증진이나 권익 옹호 활동이 추구 활동이 되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건데 특히 장애 영역에서도 소외되고 있는 정신장애, 발달장애, 시각장애 이 부분에 있어서 활동을 더 활성화하고자 하는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장애인이 장애를 이유로 더 이상 차별받지 않는 사회, 우리 모두가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함께해 주십시오. 택시 노동자들이 전액관리제를 이후에 해고를 당하고 승무정지를 당하는 노동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희 전남노동공익센터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담이나 지원을 함께 해줘서 택시 노동자들이 저희들의 든든한 것이 되고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전남노동공익센터는 전라남도 노동자 권리증진 조례에 근거해서 2020년 1월 21일 개소하게 되었습니다. 전라남도의 취약계층 노동자들을 위해서 부당해고, 산업재해, 직장 내 괴롭힘, 부당노동행위 상담에 대해서 취약계층 노동자들에서 무료로 지원해주는 노동자들의 든든한 벗입니다. 전라남도가 굉장히 많은 농공단지와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취약계층 노동자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더불어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도 우리 지역에 많은데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 산업안전교육, 부당노동의 상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남노동공익센터가 개소하게 돼서 제일 먼저 했던 게 정규직과 비정규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별을 없애려고 노동자 작업보 세탁소에 대해서 주장을 하고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유해물질이나 용접, 중금속에 오염이 됩니다. 그런데 그 작업복을 노동자들이 퇴근하면서 갖고 와서 가족들 옷과 함께 세탁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러다 보니 노동자들 건강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건강까지 유해임에 노출이 돼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전남노동공익센터가 어떻게 보면 전국에서 처음으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를 근거를 마련했고 내년에 아마 여수산단이나 대불산단도 노동자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작업복 세탁소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전라남도에서 22개 시군이 있습니다. 워낙 지역도 광범위하고 굉장히 넓습니다. 특히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이나 특히 어업에서 일하는, 농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실태조사도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남노동공익센터가 굉장히 할 일이 많아지고 있고 요구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지역에서. 그래서 전남노동공익센터가 좀 더 인원도 늘어나고 예산도 늘어나서 노동자들에 대한 실태조사나 노동자들의 든든한 곳이 되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법도 개정이 돼야 되고 우리 전라남도에서 할 수 있는 조례도 개정이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이런 산업의 현장에서 일하는 불평등도 개선이 돼야 될 거고, 어떻게 보면 노사가 서로 함께 이해하고 서로 함께 존중해주는 그런 배려의 문화, 이런 것들도 함께 되어야 전남에서 조금 노동하기 좋은, 노동이 당당한 전남, 다시 청년들이나 일하는 사람들이 우리 전남으로 올 수 있는 그런 전남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저희 전남 노동공익센터에서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유관단체 전라남도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아직도 저희가 전남 노동공익센터에서 구석구석 전남 지역을 가보지 못한 데가 너무나 많습니다. 58개에 달하는 농공단지에 대해서 아직도 실태조사가 정확하게 되지 않고 있고,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이나 취약계층 노동자들이 아직도 저희들이 부족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분들에 대해서 더 손을 내밀고 싶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역량이 아직까지 그 부분들까지는 못 미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내년에는 22개 시군에서 일하는 환경미화원 노동자들, 국내버스 노동자들,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에서 묵묵하게 일하시는 노동자들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좀 더 저희들이 취약계층 노동자들한테 달려가고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의견을 듣는 전남노동공익센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이 당당한 전남, 노동이 존중되는 전남.